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주변에서 넌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는 말 자주 듣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애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그 착함이라는 무기는 왜 항상 처참하게 실패하는 걸까요?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돋보이고 사람을 끌어당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려면 이제부터는 나쁜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혹은 또 뻔한 연애 기술 이야기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얄팍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 속아왔던 착한 남자라는 신화에 대한 근본적인 반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까지 옳다고 배워왔던 방식, 사회가 우리 머릿속에 심어놓은 친절해야 한다, 항상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그 태도와 정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어쩌면 조금은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아, 이제는 착하게 구는 것도 지친다. 이건 더 이상 효과가 없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씁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직장에서, 심지어는 아직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옛 연인과의 관계에서조차 남아있는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겨운 노력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요? 당신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 위태로운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존경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만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은 점점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거나 더 최악인 건 당신을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편리한 사람 정도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착함이 당신에게 대체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었나요? 그토록 원하던 상대방의 존경을 이끌어냈나요? 아니요,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였을 겁니다. 이상하게도 당신이 더 많이 내어주고 더 많이 헌신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 하찮게 여기는 것 같지 않던가요? 마치 당신의 그 귀한 친절이 보이지 않는 투명 망토라도 두른 것처럼, 혹은 더 나쁘게는 나는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쓰인 초대장을 건네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제가 이 이상하고도 잔인한 현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무한정 제공되는 친절함보다 약간의 신비로움, 내면의 단단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이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갈망하고 확고한 원칙을 가진 사람에게 존경심을 느끼며 자신에게 매달리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흥미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시당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고 항상 다른 사람을 당신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며 그들의 관심이나 애정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에 지쳤다면 이제는 주도권을 되찾을 때입니다. 진정한 카리스마는 존경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간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어쩌면 바로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한 남자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한 여자를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 위로해 주었고, 그녀가 다른 남자 때문에 울고 있을 때 밤새도록 술친구가 되어 주었죠. 그녀의 사소한 습관,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 그녀가 스치듯 말했던 약속까지 전부 기억하고 챙겨주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온통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이 지극한 정성과 헌신을 언젠가는 그녀가 알아줄 것이라고, 이 착함이 결국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그를 찾아와 어느 때보다 밝은 얼굴로 말합니다. 나 얼마 전에 만난 오빠랑 사귀게 됐어.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해주고 싶었어. 넌 정말 내 최고의 친구야. 그 순간 남자의 세상은 무너집니다.
그녀가 말한 그 오빠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그녀에게 매 순간 헌신하지도 그녀의 모든 변덕을 받아주지도 않는, 오히려 자기 일이 더 중요하고 가끔은 이기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남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남자가 부족해서? 그가 못나서?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내어주었습니다. 그의 친절과 시간 그리고 감정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당연한 것에는 결코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의 헌신은 매력이나 존경이 아닌 편안함과 익숙함으로 변질되었고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편안하고 익숙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녀 관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친구, 당신의 희생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가족, 당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주지 않는 직장 상사. 그들 모두가 당신의 착함을 담보로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베푸는 친절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에 아무런 경계도 원칙도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 당신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막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는 순간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 희미하게 타오르는 촛불 하나를 들고 서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깁니다. 네, 당신은 착한 사람이니까요. 주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그 촛불을 꾸준히 지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언제 당신의 그 촛불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그들이 마침내 고개를 돌려 당신을 바라보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은 바로 그 불빛이 꺼졌을 때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불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을 때, 당신이 지쳐서 한 걸음 물러섰을 때, 방 안에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그들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깨닫게 될 겁니다. 그 희미했던 불빛이 자신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비추어주고 있었는지, 그 빛 덕분에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었고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알 수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사람들은 불빛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 존재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인식합니다. 이것은 그냥 감성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손실 회피 편향, loss aversion이라는 개념이죠. 간단히 말해 인간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가지고 있던 것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길에서 10,000원을 주었을 때의 기쁨보다 지갑에서 10,000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이 2배 이상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당신의 상황에 이 원리를 대입해 보세요. 당신의 친절, 시간, 헌신은 그들에게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그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는 순간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손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게 당신의 가치를 그들의 뇌리에 새겨 넣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하고 현명한 일은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촛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빛이 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의 빛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제안에 대해 큰 오해를 하거나 심지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남자가 되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남에게 상처 주고 무례하고 이기적으로 굴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절대 아닙니다. 입니다. 제가 말하는 나쁜 남자는 그런 싸구려 드라마에 나오는 허세만 가득한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이건 타인에게 나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타인의 부당한 기대와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당신 자신에게만큼은 누구보다 착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당신이 나쁜 남자가 되었을 때, 즉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당신은 존경과 관심을 구걸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에 놓고 당신의 시간과 감정에 대한 존중을 당연하게 요구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매력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다룰 줄 아는 자신감에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매료시킬 수 있습니다. 한 현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결코 놀라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다른 누구보다 사랑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기를 바라는 거대한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에 둘수록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수록 당신은 역설적이게도 점점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든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자신을 도전하게 만드는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그에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 비록 내 자존감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지만 제발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꼭두각시처럼 이용하고 발판 삼아 밟고 올라서고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내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걸 계속 허락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품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바보가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만 너무 애쓴 나머지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조차 잊어버린 그런 사람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아니요라고 말하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진짜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관심을 받고 싶다면 이제 그 낡아빠진 믿음들의 정면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저 친절을 베푸는 데서 벗어나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쫓거나 구걸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들의 감정 노름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지 마세요. 더 이상 당신 자신을 희생하며 그들의 시선을 갈구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당신을 잃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규칙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누군가를 끌어들이려면 그저 무한정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끝없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만 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는 대신 경시하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경계도 없고 규칙도 없고 자기 존중도 없는 사람은 결코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일 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매력과 존경은 상대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나만의 경계를 세우고 내 인생에서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단단한 태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 많은 공중목욕탕 구석에 놓여있는 비누 조각을요. 누구나 그걸 집어들고 거품을 내고 매번 조금씩 닳게 만들고는 그냥 옆에 던져놓습니다. 결국 처음에 단단했던 모양은 온데간데 없고 흐물흐물한 작은 조각만 남게 되죠. 그 비누는 단지 사용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은 무시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를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딱 한 사람, 내가 정말 신경 쓰는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면 괜찮은 건가요? 단 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당신을 완전히 고갈시키고 당신 안에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에너지를 빨아들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이용하고 무시하고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그 순간, 당신은 그들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될 힘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자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를 지키며 남의 편이나 선택이 아닌 당신 자신만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 받아들일 때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인정이 없어도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 당신의 낡은 규칙을 불태워버리고 그 제 위에 세울 새로운 법전의 첫 페이지를 엽니다. 당신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을 끌어당길 새로운 당신을 위한 3가지 절대 계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당신의 모든 행동과 결정에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규칙, 존중 아니면 거리두기.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의 삶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고 약속을 쉽게 어기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들, 더 이상 그들에게 2번째, 3번째 기회를 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선을 긋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경계를 넘으면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자리를 잃게 될 것임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변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로 경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신 곁에 머물며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싶으신가요? 그들은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당신이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맞춰주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2번째 규칙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 자신을 최우선으로 둘 것. 이제 상상해 보세요. 예전의 당신이라면 누군가를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의 필요를 당신의 필요보다 항상 앞에 두었을 겁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매번 기회를 잡았겠죠. 당신은 그들을 위해 계획을 바꾸고 시간을 조정하고 심지어 당신의 감정까지 억누르며 그들이 행복하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요? 그저 당신이 준 것을 받아먹고 무관심하게 돌아섰을 뿐이죠. 이제 이 새로운 규칙으로 다시 해보는 겁니다. 나를 최우선으로 둘 것.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의 인생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안절부절 못하지 않으며 그들의 기분에 맞춰 당신의 하루를 망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은 자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자신에게 투자하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고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을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칙, 당신의 호의는 한정판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 가치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뷔페 음식처럼 무한정으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호의, 친절, 관심은 이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한정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제한 없이 주면 그것의 가치는 결국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그리고 당신 자신을 모두 존중하는 방식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과 주의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 역시 존중과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제공하는 것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런 노력 없이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당신의 새로운 규칙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와 관심을 재분배하는 어쩌면 가장 극적인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당신이 누군가를 끌어들이려고 할 때 당신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아마 당신의 모든 빛, 당신이라는 존재의 스포트라이트를 온전히 그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었을 겁니다. 당신은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SNS를 들여다보며 메시지를 분석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온종일 궁금해하거나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전부 소모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기만 하는 스포트라이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과열되고 에너지는 방전되며 그 존재감마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의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한 그들은 결코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밝은 빛 속에서는 당신 자신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당신의 삶에서 그들을 주인공이 아닌 특별 손님 혹은 흥미로운 조연 역할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 스포트라이트를 찢어 그들에게서 떼어내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 자신과 당신의 목표 그리고 당신의 성장에 온전히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그들은 당신의 빛을 얻기 위해 당신의 무대로 다가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력의 가장 강력한 원리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우주를 맴도는 하나의 행성일 수는 있지만 당신이라는 태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이야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들의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는 리스너가 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의 목표, 당신의 열정 또는 당신이 요즘 흠뻑 빠져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헬스장에서 땀 흘려 몸을 만들고 있는 이야기,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기타 코드를 드디어 익히게 된 이야기, 당신의 커리어를 한 단계 발전시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이야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당신의 삶이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혼자 있을 때에도 충분히 완전하고 즐거운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세요.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목표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인생이 중심이 되고 당신 자신이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자, 스포트라이트를 당신에게로 돌리라니 이게 대체 왜 먹히는 걸까요? 이건 그냥 이기적으로 굴거나 소위 말하는 나쁜 남자 흉내를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매력을 관통하는 아주 근본적인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결핍이 아닌 가치에 끌린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당신 우주의 중심으로 삼는 남자는 사실상 속이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채워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정서적인 결핍 상태를 노출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것은 상대방에게 매력이 아닌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만 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지우는 것과 같으니까요. 반면에 자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는 남자는 어떤가요? 그는 이미 가득 찬 잔과 같습니다. 자신의 목표, 열정, 성장으로 스스로를 채우고 있죠. 그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채워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득 찬 잔에서 넘쳐 흐르는 멋진 에너지를 함께 나눌 사람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미 스스로 완전하고 가치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삶이 함께 성장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남자는 두 가지 강력한 매력 신호를 끊임없이 발산합니다. 첫째는 자율성과 안정감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이 타인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나는 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내 삶을 즐길 줄 알아. 하지만 네가 내 삶에 함께한다면 더 멋있을 거야. 이 얼마나 강력하고 안정적인 메시지인가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너에게 정서적으로 기대지 않을 거야. 내 행복은 내 책임이야. 라는 성숙함의 증거이며 상대방은 그 관계 안에서 엄청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는 도전 욕구와 존중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간과 관심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그가 쏟아부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의 시간과 관심을 얻는 것은 일종의 성취가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노력해서 얻은 것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밀당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볼 때 상대방 역시 그를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심심할 때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노력해서 만나야 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당신은 이제 당신만의 규칙을 세웠고 스포트라이트를 당신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 모든 변화를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매우 섬세하고도 강력한 기술입니다. 바로 전략적 무시입니다. 이 단어를 듣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비열하게 괴롭히거나 유치한 복수를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부르면 언제든 달려올 거라고, 항상 모든 것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알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전략적 무시는 바로 그 당연함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략적 무시한다는 것은 당신의 시간을 투자할 곳과 쏟을 에너지를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해주려고 할 때 잠시 멈춰서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노력이 과연 가치 있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이것을 진심으로 고마워할까? 만약 그 대답이 아니요, 이거나 잘 모르겠다 라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들이 당신이 항상 거기 있고 항상 모든 것을 주고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을 때 당신이 없는 세상이 어떤 느낌인지 직접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그들이 당신이 항상 1분 안에 칼답을 하고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예상 밖의 이벤트를 해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이제 그 예측 가능한 패턴을 깨트리세요. 그들이 메시지를 보냈을 때 바로 답장하지 마세요. 몇 시간 뒤 혹은 당신의 일이 다 끝난 후에 답장하세요. 당신이 없는 그 몇 시간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답장이 없지? 바쁜가? 혹시 무슨 일 있나? 그들의 머릿속에 당신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주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대방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자원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을 따라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규칙을 세우고 주의를 전환하고 전략적으로 무시하는 법까지 익혔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이 게임의 판을 확실하게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통제력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덜 드러낼수록 권력은 당신의 손에 머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추측하고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포커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초조하게 자신의 카드를 조금씩 보여주며 이 패가 게임에서 이기기에 충분한지 상대방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들은 자신의 패를 자랑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에 허세를 부리기도 하죠. 하지만 당신은 그 자리에 고요하게 앉아 차분한 표정으로 당신의 카드를 가슴에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어떤 의도도 드러내지 않은 채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혹시 모두를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카드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바로 그들의 이 불확실성이 당신에게 엄청난 이점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패를 다 드러냈지만 당신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리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힘을 들여 당신을 이해하고 싶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끌어들이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당신을 거부할 수 없이 매력적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당신의 패를 쥐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감정을 식탁 위에 쏟아붓지 않고 당신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하나하나 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약간의 거리감을 유지하고 약간의 불가해함을 남겨두며 그들로 하여금 당신과 그들의 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계속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궁금해할수록 그들은 감정적으로 더 많은 것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 이끌려 당신이 쉽게 드러내지 않는 여러 겹의 매력을 스스로 파헤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줄 때, 처음부터 완전히 개방적일 때는 거기에는 더 이상의 추구도 호기심도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라 활짝 펼쳐진 책일 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열린 책은 아무도 신중하게 읽지 않습니다. 그저 대충 훑어보고는 책장에 꽂아둘 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정말로 끌리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도 그들이 당신을 떠올리게 만드세요. 당신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세요. 당신의 패를 쥐고 있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당신이 뿜어내는 그 자신감에 이끌리게 만드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당신의 모든 패를 보여주었으며 당신의 모든 관심과 주의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이 관심을 갈구할 때마다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그들을 쫓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당신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주기를 기대할 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어야만 비로소 완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모든 에너지와 주의를 그들에게 쏟아붓지 않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규칙에 따라 스포트라이트를 당신 자신에게 비추고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며 당신의 패를 숨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당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어라? 이 사람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왜 요즘 나한테 예전만큼 신경 쓰지 않지? 나 없이도 잘 지내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판을 뒤집는다는 것은 추구하는 입장에서 추구받을 만한 사람으로 당신의 포지션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매달리는 대신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며 그들에게 왜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을 추구하지 않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너무 애쓰지 않을 때 당신은 역설적으로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시간, 주의 혹은 마음에 대한 무료 접근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왜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바로 그 호기심과 불확실성, 그것이 바로 끌림의 진짜 시작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고 당신으로부터 온 또 다른 메시지를 기대하며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빈 알림창을 보며 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왜 당신이 늘 있던 그 자리에 없는지, 왜 당신이 그들의 알림창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고 당신은 그들의 손에 있던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판을 뒤집고 그들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을 때 무엇을 잃었는지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당신이 지켜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규칙을 설정했고 주의를 당신에게로 돌렸으며 전략적으로 무시하고 마침내 상황의 판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단계는 바로 당신 자신을 온전히 소유하고 당신의 가치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확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머리 위에 스스로 왕관을 씌우는 것입니다. 진짜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감, 그 침착함, 그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가치가 자신의 모든 행동과 말 한마디,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에서 저절로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런 에너지를 지금 당신이 배우고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왕관을 쓴다는 것은 언젠가 당신이 완벽해지거나 모든 결점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당신의 기분이 좌우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의 가치보다 낮은 수준의 대우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갈 때 이전처럼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바라는 불안한 에너지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강력한 자신감과 침착함을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을요. 당신은 그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억지로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당하게 당신 자신을 드러낼 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강력한 에너지를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정확히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대로 당신을 대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해 주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왕관을 쓰고 당신 자신을 왕처럼 대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당신을 그에 합당하게 대우하기 시작할 겁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 반쪽짜리 관심을 주는 사람들, 또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왕국에는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변화의 과정에서 당신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지점이 바로 여기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변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나를 이기적이라고, 변했다고 손가락질하며 내 곁을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두려움에 대한 관점을 180도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네, 당신이 변하면 일부 사람들은 당신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새로워진 자신감,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자신을 굽히거나 그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타협하지 않는 그 단호함에 엄청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떠나가게 두세요. 그들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 변화는 당신의 인간관계를 정리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훌륭한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존중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애초에 진짜 당신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착함과 헌신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던 사람들, 당신의 경계 없음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존중하는 법을 몰랐고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자 당황해서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떠난다는 것은 당신에게 손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이득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주는 것뿐입니다. 낡고 썩은 가구를 버려야만 그 자리에 멋진 새 가구를 들여놓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좀먹던 그들이 사라진 빈자리에 비로소 당신의 자신감을 매력으로 느끼고 당신의 원칙을 존중하며 당신과 동등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부디 이 말을 마음에 새기세요. 당신은 그 누구의 승인을 구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며 당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걷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빛이 너무 강렬하다고 불평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태양계에 속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위대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언제든 누구든 쓸 수 있었던 닳아 없어지던 공중 목욕탕의 비누 같은 존재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라는 왕국의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었고 당신의 모든 패를 보여주는 대신 미스터리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통해 기울어졌던 관계의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당당히 당신의 왕관을 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단계의 핵심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매력은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존중하고 내 삶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당당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조종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본래 가지고 있었으나 잊고 있었던 당신의 가장 강력하고 멋진 모습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을 통해 완성되는 미완성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하나의 걸작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지폈다면,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되찾는 이 여정의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클릭하여 이 채널이 성장하고 매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보고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것들 중 단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것이 먼저 연락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보는 것이든, 부당한 부탁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